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아들은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해보면 오목한 교합 평면이 완성됩니다. 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슨 망곡이라고 부릅니다. 윌슨? 나 혼자 살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턱관절 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턱관절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 자체와 치아 맞물림, 즉 교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셔야 우리 치아 자체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덴탈 IQ를 높이고 우리의 이는 왜 이렇게 났는지, 내가 교정은 필요한 상태인지, 스플린트 원리 이해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건강한 교합을 위해 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저작계는 안정적인 턱관절, 어금니, 앞니들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턱관절 근육의 불균형과 과도한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치아는 좌우, 위아래로 나눌 수 있고 오른쪽 위 치아들은 10번대, 왼쪽 위 치아들은 20번대, 왼쪽 아래 치아들은 30번대, 오른쪽 아래 치아들은 40번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치아는 1번 치아로 11번 치아, 그 다음은 12번, 이 두 개를 보통 앞니라 부르고요. 그 다음은 13번은 송곳니, 14번은 제1소구치, 15번은 제2소구치로 불리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어금니들입니다. 16번은 제1대구치, 17번은 제2대구치, 큰 어금니들이고 18번은 사랑니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번호가 커지는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면의 방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니들의 바깥쪽 면을 입술 쪽 혹은 라비알 면이라 부르고요. 어금니들의 바깥쪽 면을 볼 쪽 혹은 벅할 면이라 부릅니다. 이들을 다 같이 얼굴 쪽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아들의 안쪽 면을 혀 쪽 혹은 링궐 면, 윗니들의 안쪽엔 특히 입천장이 있으니 입천장 쪽 혹은 팔라탈 면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랫니들의 안쪽엔 입천장이 없으니 그냥 링궐 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이에서 정중앙 쪽으로 향하는 면을 안쪽 혹은 메지알, 중앙에서 뒷니 방향으로 가는 걸 먼쪽 혹은 디스탈이라 부르는데, 이 정도 알게 되면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상당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치아의 이름과 방향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치아는 왜 이렇게 배열되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앞니 부위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앞니는 바깥에선 이 입술의 힘과 안쪽에선 이 혀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앞니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맹출하는 시기에 너무 안쪽으로 나면 혀가 바깥으로 밀어버립니다. 반면 이가 너무 바깥쪽으로 나버리면 입술의 힘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혀가 너무 거대하거나 혀로 앞니를 지속적으로 미는 습관이 있다면 앞니는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게 됩니다. 맹출이 끝난 후에도 가능한 얘기니 절대 혀로 이를 밀면 안 됩니다. 반면 입술의 힘이 과도하면 치아는 더 안쪽으로 서겠죠? 그리고 클라리넷 같은 치아 사이에 무는 악기를 장기간 분다거나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도 치아 위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금니 쪽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이 볼근육과 혀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어금니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충분하다면 예쁜 치아 배열을 갖겠지만 그 공간이 부족하다면 주위 근육의 힘으로 치아를 적절히 배열할 수가 없어 치아가 비뚤비뚤하게 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치아가 맞닿으며 우리는 씹는 행위를 하는데요. 치아에 맞물리는 면 또한 치아 위치 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들고 이갈이를 하거나 단단한 걸 많이 먹어 이렇게 치아면이 마모가 되게 되면 치아는 다시 위아래가 닿을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끼리 닿아 있는 인접면 또한 치아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치아는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비비게 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옆면이 닳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치아는 잇몸에 의해 다시 자기들끼리 붙을 때까지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치실질을 할 때 빡빡한 느낌을 받는 것도 이 치아가 항상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치아가 심하게 썩거나 잇몸 질환에 의해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앞에서 설명한 원리들에 의해 위의 치아는 내려오고 뒤의 치아는 맞닿아 있던 치아가 사라지니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발치를 하자마자 임플란트를 하거나 브릿지 치료를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됐을 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그 근처 이들까지 손봐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럼 정상적인 우리의 치아 배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턱을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초반에 설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앞니 방향이 근심, 어금니 쪽 방향이 원심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치아는 위아래로 수직으로 나지 않는데요. 앞니, 작은 어금니 모두 근심 쪽으로 경사되어 나고 큰 어금니인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사랑니 역시 근심으로 경사되어 있는데 특히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는 그 경사도가 심하게 됩니다. 위턱은 양상이 다소 다른데요. 앞니들은 근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들은 이렇게 치아가 박혀있는 뼈를 치조골이라 하는데 치조골에 대해 원심 경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 등을 만들 때도 이러한 치아 배열의 특징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위턱과 치아들을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역시 초반에 설명드렸듯 바깥쪽을 볼 쪽이라 명명하고 치아들의 경사를 잘 관찰해보면 어금니들이 볼 쪽으로 경사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턱은 그럼 어떨까요? 혀가 있는 쪽을 혀 쪽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앞니들은 이러한 각도로, 어금니들은 혀 쪽으로 경사가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제가 말한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아들은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해보면 오목한 교합 평면이 완성됩니다. 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슨 망곡이라고 부릅니다. 윌슨? 나 혼자 살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봐요.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고 역시 아래턱에서는 오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스피 망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옆에서 본 스피 망곡과 앞에서 본 윌슨 망곡이 합쳐져 하나의 교합 평면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상악에서는 볼록하고 하악에서는 오목한 교합 평면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곡선들은 치아들이 교합하게 되면 완벽하게 맞게 됩니다. 오늘은 치아 배열과 교합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치아 모양과 턱 관절의 움직임과의 관계, 교합병 등을 이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